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예, 오늘 첫 번째, 12월에 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믹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0%에 4,000원입니다. 20%에 4,000원? 4,000원이요? 예. 근래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추가 매수해서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물타기 일명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추가 매수해서 그래요.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죠. 예. 예,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고 5월 달에 잠깐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발모 효과로 엑소점을 이용한 발모 효과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오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 이 프로스테믹스는 5월 달에 한번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일정 부분 일어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예. 어떤 이런 테마가 형성하면 한 번씩 시세를 주고 다시 그 시세가 끝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매수가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괜찮은데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쪽 기술로 인해서 또 잠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쪽 프로스테믹스는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네. 워낙 앞에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예.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좀 차별화가 돼요. 실적이 좋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 꽤 많이 올라오고요.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기술 수출을 했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해가지고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장하고 개시하자마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이 프로스테믹스는 지금 그 모멘텀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바이오 회사라고 하기도 뭐고 애매해요, 경계가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을 못 받는 상태인데 지금 매수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게 4,5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요. 예. 회사는 문제 없죠? 회사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내지만 매출은 일어나지만 영업이익을 못 내지만은 매출은 일정 부분 계속 이뤄내고 있고요. 화장품 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워낙 매물이 많아요, 앞에. 그래서 4,5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데 그 4,5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챙기시고 다른 걸로 교체 매매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자꾸 내려가서 지금 오늘 20%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를 팔아볼까 어떻게 할까 지금. 지금은 안 파셔도 되고요. 전저점이 3,260원인데 거기서 지금 지지할 거로 보여요.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조정을 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절하십니까? 일단 들고 가시다가 또 불안하시면 연락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게 더 떨어질까 얼마나 고민이시겠습니까? 일단 내용 드린 걸로 참고하시고요. 중간에 또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테믹스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네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제이스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150원에 20%. 13,150
삼성전자권의 20%. 아, 이거 요즘 막 떨어지면서 이게 손실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셨겠어요. 예. 예, 속상해.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이스텍 문의 주셨는데요. 예. 제이스텍은 저희 구암 송경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주셨죠? 네. 그때도 판단했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 맞습니다. 아, 예,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요. 예.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로 매수를 해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예. 근데 최근 고점 찍은 이후부터 외국인이 매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회사가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겨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일시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간 만큼 다시 들어올 국면이 분명히 다시 오거든요.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간단하게 제이스텍의 모멘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이스텍은 지금 OLED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 우리나라 국가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요즘 OLED, QLED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예. 예, 삼성과 LG가 막 싸우고 있고 뭐 특허 소송까지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모두 OLED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OLED에 5조 정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의 디스플레이에선 주도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예. 근데 제이스텍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이스텍이 주로 삼성과 LG랑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중국으로부터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이스텍도 점차 그 캐퍼가 늘려가면서 예. 영업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상승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이스텍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예. 제이스텍이 2017년에 최고 실적을 찍었었어요. 근데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정도에 다시 최고 실적을 찍을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아마 그 2배 정도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후년까지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중장기는 힘드시다 보니까 예.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리면요. 예. 그 전통적으로 기술주들은 12월에 좀 약합니다. 예. 예, 그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1월 중순 정도면 한 16,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16,000원 부근에 좀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좀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예, 지금 비중 20%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일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주매해도 괜찮을까요? 예, 좀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요. 예. 예, 한 11,000원 정도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엔 예. 무너질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예, 11,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에는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그 예. 코멘트 드리고요. 예. 예,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평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1월 중순 정도는 16,000원까지 상단 열려있다라는 평가 제이스텍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주고 계시네요. 빠르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화 콘덴서 볼 텐데요. 58,500원에 25%.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요즘 좀 빠져서 걱정이실 것 같아요. 송기훈 전문가님. 삼화 콘덴서는 빠진 이유가 이제 MLCC 업황이 이제 부진해서 빠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랑 같이 움직여요. 삼화 콘덴서. 제가 삼성전기 주가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바닥에서.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용 고가형 MLCC를 주로 생산을 하고요.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MLCC를 좀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가고 삼화 콘덴서가 따라가는 형국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44,000원 초반에 오시면은
초반에 내려오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55,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44,000원 추가 매수 55,000원까지 홀딩 전략 사마 콘덴서 챙겨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IHQ 볼까요? 매수가 1,760원, 비중 30%. IHQ 다른 분 또 보내주셨네요. 1,900원에 30%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이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가 조금 더 높은 분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1,900원으로요. 30%. 김재윤 전문가님. 1,900원. 1,900원에 30%. 제가 이 종목 딱 분이- 보자마자 예. 단기 목표가를 1,900원을 잡았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예, 1,900원에 매수한 분이 문의를 주셨네요. 네네. IHQ는 그 미디어 종합 업체고요. 대표적인 업체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제이 콘텐츠를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HQ는 지금 딜라이브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런 매각도 엮여 있고 그리고 최근 OTT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관련해가지고 그런 OTT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할 때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금은 늘어날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원인에는 공매도가 이 하락의 원인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IHQ 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많을 때는 16%, 17%까지 나오는 공매도 상승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해도 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 진행 중인 게 자회사인 큐브 엔터를 비롯해가지고 딜라이브 매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년 상반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할 이슈는 없고요. 아무래도 딜라이브 주가가 지금 상승이 안 나온 이유가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어요. 예, 그동안 적자가 거의 다 안 나던 회사였는데 적자 전환을 하면서 투자자들 투심이 좀 안 좋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시해야 할 거는 내년 상반기에 자리 잡은 딜라이브 매각, 그다음에 큐브 엔터 매각, 자회사 매각 이슈들이랑 그다음에 좀 유심히 봐야 할 게 좀 디즈니가 OTT 시장 진출했잖아요. 예. 근데 디즈니의 한국 계열사가 IHQ의 지분을 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즈니에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IHQ 쪽으로 수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내년부터 이제 개화가 되는 OTT 시장에서 IHQ도 조금은 상승할 여력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의 턴 어라운드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계열사 매각 이러한 매각건들이 잘 해결돼야만 주가가 다시 한번 평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 해도 1,900원까지 오면은 아까 문의 주신 1,9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1,900원 오면은 본전에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좀 낮게 잡으신 분들도 1,900원쯤 오면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먼저 문자 주신 분은 그래도 네.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는 있겠는데 네. 두 번째 8890번님께서는 이제 매수한 가격 오면 일단 손실 없이 나오는 네. 쪽으로 하자라는 1,900원 가격. 중요한 게 손절가인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크게 지금 차이가 없어요. 1,65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요. 좀 하락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저 부근까지 하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50원 부근 지금부터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예. 그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한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좀 뼈가 아프더라도 그 구간 무너지게 되면은 좀 대응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보셨네요. 하단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1,650원. 예, 손절가만 잘 버틴다면은 예. 내년 상반기에 좀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IHQ였습니다. 다음 문자 빠르게 점검 도와드릴게요. 끝번호 1226번님, 아주 오랜 애청자님이세요. 예전에 줌인터넷, 이루원 이런 문의 주셨었는데 오늘은 에코마이스터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5,400원에 20% 계속 빠지네요. 글 남겨주셨고요. 진짜 답답하겠어요. 주가 보니까. 송기훈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철도 차륜 가공업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움직일 때 이번에 얼마 전에 9월 달에 굉장히 좀 시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북미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 철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한번 시세가 나왔고요. 이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 북미 협상이나 대북 협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움직이고 그 외에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북미 협상이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로 가고 있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까지
시한을 딱 정해서 어떤 대화를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시한의 구애 없이 계속 대화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금강산 같은 경우에,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그 시설물을 철거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와 있고, 얼마 전에는 또 해안 방사포를 또 발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북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악재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요, 이 모멘텀이 없다 보면 얘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전저점이 지금 3,020원인데 그것도 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12월 말까지 이 협상을 하자 이렇게 대화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대화를 갖다가 미국 쪽에서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큰 틀에서 합의를 못 이루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만간에 12월 달 안으로 어떤 대화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한 번 반등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가격이요? 가격은 이 급락 떨어진 자리가 6,000원인데 이번에 올라가다 맞고 떨어졌죠, 여기가. 예.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 자리 최대 7,000원까지는 뭐 가능해 보일,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면은, 대북 모멘텀이 나온다면 7,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 또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예, 그 정도쯤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는 이슈가 나와줘야겠네요. 일단 1차 목표가 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에코마이스터였습니다. 종목 교체 사인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JYP 엔터 문의 주셨고요. 24,000원에 15% 계속 빠지고 횡보만 하고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김재윤 전문가님. 예, JYP 엔터테인먼트 국내의 유명한 3대 메이저 기획사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요, 횡보하는 건 맞지만 빠지진 않습니다. 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명확히 보면은 저점 이후에 아직 회복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회복을 위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JYP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엔터주를 굉장히 많이 좀 보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JYP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와이스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아이템으로만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요. 최근 있지라든가 스트레이키즈 같은 새로운 그룹들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보다는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환호가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이그룹인 스트레이즈 키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그리고 북미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근데 JYP의 마케팅이 좀 특이한 게 해외 시장을 노릴 때 중국 시장은 좀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본 시장을 좀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지라든가 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 하락 나온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고 있지 않다, 이뿐입니다. 그러한 구멍을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메꾸고 있긴 해요. JYP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기존의 트와이스 하나로만 수익 나던 게 이제 세 가지의 그룹이 나오면서 수익의 다양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일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한국, 일본의 혼합 기업인 트와이스가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JYP는 더욱더 기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구간 지루하더라도 보유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27,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27,000원까지의 상승은 생각보다 빨리 갈 겁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갈 것이라는 것은 12월 달에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1월 말까지는 그 정도까지 가격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JYP는 외국인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지루하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시면서 잘 버텨주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여기서 더 빠질 종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7,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JYP 엔터. 네,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어요. 오래 네네. 기다리셨네요.
괜찮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 출판사고요. 예. 네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4,150원에 예. 30%였는데 예. 이제 아침에 조금 반은 팔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15%. 그래서 다시 예. 다시 또 그냥 물리게 네? 됐네요. 아하. 24,150원에 네, 15%.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뭐 보고? 지난주 예. 금요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수하자마자 막 그냥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아기 갖고 상어 이거 있었죠. 아시죠? 네네네네. 이거 보고 매수하셨죠? 네. 재료 소멸 때문에 다시 좀 되돌림 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기상어 이거 핑크퐁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게 조금, 들어가자마자 물리게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니까 예. 조금, 갖고 가도 될까 해가지고, 네.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 2대 주주죠. 네. 예, 2대 주주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아기상어 이슈만 나오면 한 번씩 시세가 나와요. 그죠? 네. 이번에는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올랐던 거는 이제 빌보드 차트에 100에 진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올랐었고요. 네. 최근에 오르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예. 니켈로디언하고 제휴해가지고요. 넷플릭스가 TV 시리즈를 제작한다. 아기상어.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상승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중이 좀 줄였다고 그러셨죠? 그게 아침에 예. 좀 반등하니까는 예. 반은 팔았는데요. 예. 그때 그냥 고민이 됐지만 조금 예. 갖고 가도 될까 이런 망설이다가 그냥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시 예. 다시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아, 반만 갖고 계시죠? 12%. 네네네. 반만 15%. 예, 반은 잘 파셨고요. 네. 12%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거든요. 12월 달에. 네. 그래서 그 악성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이 전번에 10월 달에도 이 매물이 좀 맞고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거지 모멘텀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니켈로디언하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TV 시리즈를 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자회사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 삼성 출판사가 혜택을 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봤는데 앞으로는 좀 혜택을 볼 거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러스 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적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그래서 대응해야 될까? 힘이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25,000원 넘어가면은 기존 거는 정리하시고 다른 좀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고 나오셔가지고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25,000원 반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네네네. 반은 25,000원 넘어서 저번에 먼저 고점 있죠? 네네. 27,000원.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충분히 한번 시세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예, 이게 TV 시리즈로 제작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은 네. 예, 악성 매물대가 1차로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5,000원에 넘어가면은 실적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네. 네. 도움 됐으면 감사드립니다.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성출판사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자문 좀 받으라 그럽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인수코비 갖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예. 100% 갖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어떻게 100% 투자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인스코비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한 40-50%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제가 더 크게 본 종목이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죠. 네. 악재를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악재, 무슨 악재 있었습니까? 셀루메드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 셀루메드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인스코비예요. 네. 근데 셀루메드의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을 하면은 셀루메드가 네.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은 네. 인스코비 입장에서는 300억 정도의 장부상 손해를 입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스코비 입장에서는 300억의 손해를 본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셀루메드가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네. 지금 인스코비가 다른 호재가 있더라도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인스코비 자체로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자회사인 아피메즈라는 회사가 아피톡신이라는 제품이 네. 임상 3상까지 통과하고 이제 신약을 나올 거예요. 네. 이 약이 어떤 거냐면은 그 말벌 도구로 신경증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봉침이라고. 예. 그걸 약으로 만든 건데 네.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 그리고 뭐 인스코비도 자회사로서 그 골절 그 골 관절염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은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지금 셀루메드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셀루메드가 지금 거래가 정지된 이유가 회계 관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셀루메드가 좀 위험한 이유가요. 지금 5년 연속 적자예요. 네. 그 보통 코스닥 기업이 5년 연속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상장 폐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루메드가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은 인스코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코비는 지금 셀루메드 리스크 때문에 지금 네.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악재는 주가에 다 이미 적용이 돼 있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면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강력하게 나오긴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시 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 네. 네, 일단 손절가는 네. 2,900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2주 동안 유지했던 가격 2,9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네. 다시 전저점 구간인 1,8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2,9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3,300원 드립니다. 네. 네. 이 얘기는 11월 26일 이때 13% 올라가면서 3,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중에 예.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오면요. 네. 더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100% 들어가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자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악재가 또 뭐가 있는지 꼭꼭 따져 보시고 또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인스코비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ST 볼 텐데요. 1,9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폭이 꽤 깊습니다. 송기훈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지금 1,900원이면은 거의 40% 가까이 손실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는 자리죠, 지금. 지금 전저점이 6,400원이거든요. 손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로만 따지면 그냥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일정 부분 항상 실적은 내는 업체입니다. 황금 ST 같은 경우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강판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냉형 강판이나 이쪽에도 좀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경기랑 굉장히 민감해요. 경기랑 민감해가지고 건설 경기랑 특히 민감해서 건설 경기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연초에만 잠깐 반짝했다가. 그래서 지금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의 손절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예. 건설 경기가 돌아서면 이 종목은 같이 올라갑니다. 내년에 지금 SOC 예산 같은 경우 갖다 확장적으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년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10,000원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전략 괜찮아요. 제시해드릴게요. 예. 일단 보유 의견 챙겨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9,500원에 10%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고점에서 물리셨네요. 김재윤 전문가님.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룹에서 분할 상장된 회사고요. 연료전지 관련 부분만 물적 분할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애초에 내다봤을 때 적정 시총을 5,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360억 정도 나오고 있죠. 때문에 현재로부터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20% 상승이 되게 되면은 한 10,000원 정도 구간 되겠네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 추가 매수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그 2차 전지, 연료전지 쪽이 내년에 굉장히 유망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좀 저평가돼 있어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상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아무래도 계열사에서 분리되어 있다 보니 재무제표든 모든 게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년 동안 좀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상당한 질적, 양적 성장이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지금 8,000원 구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예. 이 종목의 특징은 중장기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셨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절대 단기적으로 수익 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하. 예. 긴 호흡으로 그렇죠. 괜찮다. 예. 적어도 2분기, 그러니까 한 반기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예, 두산 퓨얼셀까지 긍정적인 평가 함께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도 괜찮대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